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12석으로 지금 출발은 했지만 12석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연합 세력들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민주당이 직접 하기에 부담될 수 있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 올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 방문지가 어디였다? 검찰이었다는 거죠. 네, 조국 대표가 어제 조국 혁신당의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냐며 검찰이 국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내놓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면 100% 거부권을 쓰려고 하겠습니다만 그 거부권도 아까 얘기한 대로 6명만 출근 안 시키면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봉을에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가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에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 보여야 돼. 한 명 확보했네요. 네, 이제 그럼 5명만 더 꼬시면 되네요. 나경원도 하겠지 그러면. 오, 2명 확보했네요. 김기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유. 안철수도 하지 않을까? 최상병 특검도 찬성하는데 안철수도 당연히 하겠지. 해야지. 왜냐면 경쟁자 날리는 일이잖아요. 야,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으로 특검 거부권은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국 대표가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다른 개혁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김건희만 보는 거야? 민생은 어떻게? 민생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언론이라든지 검찰 개혁은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국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관둥이가 거기 가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도 조만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양문석 의원이 언론개혁 얘기했어요. 언론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언론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내가 이 형님이랑 합방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성수형 그 파티가, 20만 축하 파티 할 때 거기 가갖고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안 불렀어.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온 사람들 한 명 빼고 다 떨어졌는데 안 와서 된 거예요. 그러지 마. 우리 이제 기피 대상 유튜브 된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양문석 후보가 그때 왔었으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힘내시라고 내가 위로를 보내드렸을 텐데 아무튼 우리 양문석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조선일보 같은 내겨시 미디어를 향한 징벌적 법안 1호를 내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떠내고 있는 거죠. 아마 역대급 초선 의원들 중에 양문석 의원이 가장 말빨과 전투력이 센 의원이 될 그 싹을 보여주고 아직 임명장도 안 받았는데 당선증 안 받았어요. 당선증도 안 받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에 조선일보가 스스로 이 얘기를 올릴 만큼 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박국희 기자네? 아유, 우리 박국희 기자 오랜만이에요. 예. 근데 양문석 후보가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겁내 때렸죠? 근데 됐어. 그것도 쉽게 됐어요. 그리고 그 김준혁 교수도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렸는데 됐어. 이건 뭐냐면 기존 언론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언론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거 하실 때는요, 언론인 출신들 안 끼지 말아요. 마가 끼니까 언론인 출신들은 민주당이라도 끼워주지 말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문석 후보자가 조선일보를 죽이겠다는데 왜 이걸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까요? 그거지. 사인 보내는 거 아니야? 야, 얘 죽이라고? 아니, 그렇지. 그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설명한 내용 중에
양문석 당선자의 말을 받아 써주고 있어요. 즉 재산 축소 신고 혐의의 실무자가 실수한 거다. 화해, 그렇지. 예, 제스처. 내가 선거 기간에는 너 될 줄 모르고 씹었어. 근데 선거 끝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정정보도 했잖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적으로 조금 좀 빼줘. 야, 사람을 피떡이 되도록 때려놓고는, 야, 아팠어? 미안해. 요거 새로 나온 밴드야. 붙여. 요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장난치나? 이러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검찰 쪽에다 막 얘기할 거예요. 그 재산 축소 신고 그거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걸어갖고 쟤 어떻게든 의원직 좀 날려줘. 아마 조만간 그 짓거리를 할 겁니다, 검찰이. 하겠죠. 네. 하지만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혐의 자료,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이미 금감위에서도 뭐 사실 금감위가 이걸 낄 문제가 아닌데 이미 조사를 다 받아서 감사가 됐어요. 만일 이 사안을 갖고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금고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전체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쟤네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절대 그리고 봐주지 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걸어갖고 재판을 해서 끝내려고 하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선고까지 받으려면. 그 1년 안에 양문석이 뭐까지 할 줄 알고. 양문석이 1년 후에 그만둘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죽이려고 하는 놈들한테 양문석 의원이 뭐까지 할 줄 알고 지금 양문석을 건드냐고요. 아, 진짜, 정말요. 우리 너무 간절하잖아요. 언론개혁이 진짜 간절해. 함부로 손잡아주지 말고, 함부로 봐주지 말고, 아주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기회 놓치잖아요? 그러면 영영 못합니다, 네, 진짜. 그래, 맞아요. 지난번에 언론개혁을 하려고 할 때 최강욱 의원이 매출액 대비해갖고 날짜대로 해갖고 과징금 때리자 그거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까? 울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또 됐더라? 그렇게 떨어지라고 속으로 빌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더라. 뭐, 선거법 위반 그거 없나? 응? 고민정은 뭐 그런 거 없나? 혹시 내가 터뜨려버릴까 찾아가지고. 진짜 정말 세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내 언론인 출신들 한 놈도 믿지 말고 걔네들 다 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양문석 당선자가 아직 당선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뭐 잉크 말릴 틈도 없어요. 아직 도장도 안 찍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지. 죽일 테면 죽여봐. 하지만 내가 당선증 받은 이후로 내가 이거 날라갈 때까지 내가 조선일보 너 한 놈은 반드시 손보고 간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죽어도 너는 죽이고 간다. 뭐 죽지는 않죠. 의원직 날리면 되니까. 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날렸다고 지금 저기 기죽어 갖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혹시라도 이걸로 연루하고 의원직 날라가잖아요. 제야에서 더 펄펄 날아다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의원은 당선인 양문석 의원은 이제 조중동한테 벌벌벌 떠는 저승사자가 될 거고. 그리고 아니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 거론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척하면서 법안을 유하게 만들고 수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론개혁합시다라고 동참하는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걸 50까지 깎아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거론하신 모든 사람들 다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일신상으로 벌금형을 때리네. 다 필요 없어. 돈으로 막으면 돼요. 미국은 잘못 보도하거나 문제 생기면 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한번 잘못 내면 그냥
그냥 회사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자 나부랭이나 글 쓴 놈들 아무리 날려봐야 소용없어. 사주를 날려버리고 회사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만들어내면 언론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양문석 얘기를 했죠? 아무튼 네.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여러분 갈지. 언론개혁 할게요라고 해놓고 양 의원님 어르고 달래고 난리 쳐가지고 법안 내용 약하게 바꿀 사람들 민주당에 있거든요.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 안에 선후배로 연결된 사람 한 놈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그 바닥에 있어서 다 알아요. 사적으로 만나면 다 형님 누나하고 선배 후배 한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언론에 의해서 완전 개처발린 김준혁 교수나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 믿는다고. 선거 때 많이 힘들었지? 라고 칼을 쥐어주면서 자 이제 네 차례니까 가서 쑤셔 라고 뭐 표현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또 그런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조국 장관 관련해갖고 대법원 판사가 배심이 됐는데요. 뺑뺑이를 돌렸는데도 묘하게 정경심 관련해서 4년형을 때렸던 그 작자가 성렬이하고 동기에다가 같은 기수에 있는 그 작자가 배심이 됐다고. 어쩌면 이렇게 우연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엄상필. 네, 대법원이 조국 대표 당선이 되자마자 사건들 3부에 배당했는데요. 이 3부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상필이라는 사람이 4년형을 때릴 때 사실상 법에서 근거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형법 조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4년을 때린 줄 아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괘씸하다고 4년을 때린 거예요. 아, 씨발로.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얘 괘씸한데 탄핵해버릴까? 그거 가능해? 대법원장이니까 가능은 하죠. 국민들이 너 원장은 굉장히 괘씸해 하거든? 우리 너 탄핵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엄상필이라는 사람이 이 재판을 맡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빤한 거예요. 구속이지 뭐. 뭐 2년형 확정에다가 법정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서 의원직을 날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조국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예요. 저는 조국 교수가 이와 관련해갖고 진짜 멋진 법정 드라마 하나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이 사람을 이 3부 재판부를 기피하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국 교수님 그 생각이라고 치면 아마 이걸 받아들이면서 법정에서 이걸 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하고 법으로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판사들 또는 변호사, 검사들 거의 없어요.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리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에서 엄상필하고 또는 엄상필하고 최대한 법정을 통해서 싸워보는 과정 중에 그래도 유죄라고 인정을 한다고 지금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국 대표가 만일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정치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출마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의원직은 하위 순번에 의해서 승계되는 의원직이기 때문에 의원수 똑같은 거고요.
자연인, 그러니까 정치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 조국 당대표로서,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좀 더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양들이 국민들한테 더 믿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지금 조국 대표의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정당성을 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심은 법률심 맞아요. 네, 법률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법률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조국 장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으로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 정말로 이거를 네가 위법으로 판정하겠습니까? 라고 던져주는 거지. 그거는 지 스스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법 전체에 대한 어떤 법조계에서 쌓아왔던 모든 명망을 한 방에 날리면서 영원한 주연구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피 신청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조국 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협박한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넘어가실 분 아니에요. 여기서 포기하실 분 아닙니다. 유해지실 분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 나와서 그렇게 되면 감옥 가서 플랭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혹시 법정 구속시키잖아? 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해갖고 들어가서 나 그 안에서 체력 단련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 이러한 사안은 대한민국 최고 법학자가 해외에서 석좌 교수까지 제안받은 이 최고 법학자가 이러이러한 근거를 내놓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법 증거를 무시하면서 헌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면서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엠네스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적인 개망신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건을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그거지만 만약에 되면 조국 대표를 더 키워주는 꼴이 될 겁니다. 결국 조국을 살아있는 안중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 사법부고 기존의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당성을 쥐어준다니까? 지금 200석 가까운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법안에 희생된 장본인이고 심지어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 법 전문가야. 이런 사람을 상대로 법으로 갖고 장난질을 해갖고 굴복을 시키겠다고? 그거는 미친 도전이라는 거지. 난 그래서 해보라고 맡겨놓고 싶어요. 나는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해서 진짜 구속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흑폭풍은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내려놓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기가 아무리 윤석열이 전화를 한다 그래도 총선 전에 전화하는 윤석열하고 지금 전화하는 윤석열하고는 틀려요. 전화기 보면서 이 새끼 왜 자꾸 전화질이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윤석열 전화 받아서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지. 지금 윤석열이가 야 내가 지금 용산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와서 일할래? 했을 때 들어갈 놈 아무도 없다고. 있는 놈도 나가려고 하지.